우리는 어째서 여행을 떠나는 것일까요? 이 멀리까지 가서 고생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째서 여행을 가는가? 이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류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여행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오늘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여행은 다들 좋아하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어째서 여행을 떠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고 익숙함에도 우리는 왜 고생스럽게 짐을 싸고 숙소를 예약하고 한참은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면서 이 멀리까지 가서 고생을 하는 걸까요? 물론 이 돈도 많이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는 여행을 가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우리는 그제서야 깨달은 게 있죠. 여행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에요. 있을 때는 실은 그것의 가치를 모르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곤 해요. 언제든지 원할 때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권리, 이 당연한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전 인류가 깨달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코로나 방역으로 여행이 제한된 기간 동안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쑥 들어간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어째서 여행을 떠나는 것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쉘은 인류를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인간이라고 칭했어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이동을 하며 살았고 그런 본능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족 보행을 하죠. 사족 보행을 하는 동물들은 다리 4개로 뛰어다니고 그리고 머리도 가볍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훨씬 빨라요. 하지만 인간은 2다리로 걷거나 뛰기 때문에 장점이 에너지를 아끼면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는 이 추운 그린란드와 북극까지도 도착했고 얼어붙은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마야와 잉카, 아즈텍 문명까지 일궈냈죠. 호모 비아토르인 인류의 DNA에는 멀고 새로운 곳을 돌아보도록 진화하고 생존해온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때문에 여행은 어디로든 움직여야 생존할 수 있었던 과거의 인류가 현대에 남긴 흔적이자 문화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여행을 다녔나? 인류의 기록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여행에 대한 기록,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여행과는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는 견문을 넓히는 학술적인 의미가 더 강했어요. 당시에는 유튜브도 TV도 없었고 책이나 기록은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었죠.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본인이 직접 가봐야 됐죠. 당시에는 멀리 움직이기에는 교통수단도 불편하고 큰 돈이 들었기에 먼 곳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이 넓은 견문을 가진 지식인이며 또한 부유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증명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아마 가장 유명한 기록은 1200년대에 마르코 폴로에 의해 쓰여진 동방견문록을 들 수가 있어요. 동방견문록은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 폴로가 중국 원나라에서 17년간 지내는 동안 경험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던 거예요. 당시 유럽에서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정말 다녀왔냐 하는 이 진실성 논란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될 만큼 인기 있었던 책이지요. 과거 유럽에서 아마 여행책으로는 베스트셀러이면서 스테디셀러가 아니었을까 추측돼요. 그렇다면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행이 견문을 쌓는 특권층의 행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여행의 개념이 된 것은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예요. 결국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 시간이 생겨나고 남는 돈이 생겨야지 가능한 것이니까요.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시간과 돈이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이 법령들이 제정됐지요. 그러면서 휴가를 떠날 수 있게 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 공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그 철도와 배가 개량되고 도로가 정비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여행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문화가 이 기술의 발전을 꾀하기도 하지만 발전된 기술이 또한 문화의 성장을 견인하기도 하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째서 여행을 가는가? 이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우리는 이 집 소파에 앉아서 이 전 세계의 모습과 상황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되는 이 기술을 가졌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과거의 미래학자들, 인류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여행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르고 있어요. 이처럼 주장한 미래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호모 비아토르라는 것을 간과한 것 같아요. 인생이 밥이라면 여행은 멋진 디저트와 같은 것이에요. 굳이 디저트를 먹지 않아도 실은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이 달콤하고 이 특별한 디저트는 우리의 인생을 훨씬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음악을 듣고 그림을 감상하는 것 모두 생존과는 상관없지요. 하지만 그저 살아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풍부하고 즐겁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러한 삶의 질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여행도 그런 의미가 점차 짙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죠. 여행은 이 리프레시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잠시 쉬어주면 참 좋지요. 우리가 최근에 축구를 보고 있었잖아요. 축구에서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갈 때 뭔가 이게 분위기 전환이 되면 완전히 그 뒤에 경기력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실은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상을 쭉 이어나가다 보면 잠깐 한 걸음 떨어져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요. 여행은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일상을 우선 끊어주고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금 이 관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은 여행을 떠나고 머리도 식히면서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 기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행은 우리에게 이 특별한 기분을 선사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행을 하는 동안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삶에서 흐르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고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우리의 시간은 때때로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지요. 오늘은 참 힘겨운 일의 연속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행을 하는 동안은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여행하는 동안은 어제를 추억하고 내일을 기대하지요. 또한 오늘은 아쉬우면서도 즐거운 하루라고 우리는 많이 느껴요. 아마도 여행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에 멋진 색을 입히는 삶의 특별한 이벤트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낯선 곳으로 떠나고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먼 곳으로 혹은 길게 떠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번 겨울에는 이 시간을 내어서 혼자서 혹은 아끼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